MBC 강동현 기자입니다. 지사님, 아무래도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바쁘게 다녔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전문복 찾기일 것 같은데요. 지금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지금 현재 정부의 분위기가 어떤지와 김민석 전 총리가 이건 1차분이다, 그리고 뭐 2차분, 3차분도 앞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현대차 구조 투자가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나 사업부나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대차 구조는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는 아닌 걸로 확인했습니다. 또 5극 3특의 균형 발전 전략에서 5극에 대한 수도권을 제외시킨 거고요. 그리고 4극이죠. 충청권, 영남권, 서남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서남권으로 표현을 했는데 영남권은 2극이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4극 메가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제 3특에 대한 추진 전략이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특의 성장 엔진과 더불어서 준비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지컬 AI라든가 현대차 구조와 연결된 전략도 또 다른 논의 구조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있으신 우리 JTB 이선희 기자님, 이번에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오픈도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계올림픽 유치와 좀 관련해서 민수회 시절에 당시 총괄장께서 조만간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가지고 이번 개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조율이나 조율됨이 좀 있는지, 그리고 만나서 어떤 방안을 좀 논의를 하실지 이 기관이 같습니다. 예, 오픈도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도민주권정부를 지향하면서 좀 더 공간 구조를 좀 도민들한테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4층에 있는 도지사실을 아예 1층으로 내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구조가 도민들과 좀 더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공간 구조를 만드는 게 어떨까 했는데 사실 그것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비용이나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게 많고 또 1층에 있는 구조들을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1층에 오픈도어를 만들어서 제가 월 1회 정도 이제 그 우리 도민과의 대화, 일상적 민원인과의 대화, 도민과의 대화 형태로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 중에 이제 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요. 그러나 좀 이것은 설명도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는 민원인들은 아마 그 오픈도어에서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앞으로 갖게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계올림픽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조금 7월 정도에 그 문체부 국제행사 심의위원회가 열릴 걸로 받고 그래서 사실 문체부 국제행사 심의에 적대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국제행사 심의위원회가 7월에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전주 올림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알다시피 이제 숙박시설, 그 다음에 체육관 시설, 또 리모델링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제대로 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을 만나려고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이제 뭐 공식적으로 만나는 거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좀 진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간에 전원자를 통해서 의사를 좀 별도로 만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연합뉴스 이체 예, 연합뉴스 임채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그 전주시대 식당에서 그 새만금 번역 단체장님들과 지방의회 의장님들 만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뭐 결정된 게 있는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정보가 아주 빠르시군요. 네. 일단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라는 제 개인적으로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날 선거 때 이제 약속했던 자치단체장님들, 그 다음에 이번에 선출되신 의장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이제 격려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3개 시와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러저런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들께서는 자치단체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 추진을 해가자. 그래서 아마 업무 협약을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들부터 업무 협약을 맺고 업무 협약식 추진해갈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의원님들도 의장님들도 각자의 상황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3개시 전라북도와 전북도와 제가 아직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입에 조금 안 올라와서요. 죄송합니다. 가끔 실수를 하는데 전북자치도, 전북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북도와 3개 시군이 업무 협약해서 조만간 출범해서 가겠습니다. 어느 시기도 뭐 준비하셨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추진하는 걸로 이제 일주일 안에 추진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담당 특장님께서 이제 시군에 의사 확인하고 시장 공수님 일정 또 업무 협약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기자분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CBS CBS 송승민 기자입니다. 오늘 강북에서도 지사님 그 재생 대통령 하셨고 오늘 자료도 보면 30기가 같은 확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질문은 새만금 최저가에 따라 새만금 예리를 중단하고 무상태양을 사용을 늘릴 경우에는 12기가 같은 정도가 최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공약은 30기가와트입니다. 남은 18기가와트를 어떻게 충족할지 좀 궁금하고 세부적인 것도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발전망을 생각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 계획과 관련돼서 30기가와트 정도를 생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1차 검증 과정에서 나왔고요. 다만 이제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좀 더 올라가고요. 해상풍력의 비율이 조금 낮춰져 있고요. 육상풍력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랬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비중이 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분석한 자료도 있으니까 제가 기자들께 드리겠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와이팅 김인성입니다. 두 가지 여쭤볼 텐데요. 하나는 지난번 인수위 최종 보고회 때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가 발표되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뭔가 역할을 안 한 건 아니다. 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발표는 좀 곤란하고 회견을 취임하고 나서 하는 회견에서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역할들이 좀 있었는지, 어떤 답을 받았는데 결과가 이런지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공개된 확대 광고를 총평을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당선되고 2주 전부터 그런 동향을 체크하고 사실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 문자도 보내고 주고받고 또 전화도 통화도 하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정무비서관하고도 통화를 하고 산업부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하고 정책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광주 전남 투자 지금 서남권이라고 있는 투자인데 그때는 광주 전남 투자라는 여론의 의견이 많았어요. 서남권이라는 표현이 없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건 호남권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호남권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분산 배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산 배치를 해달라, 호남권이라는 표현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전국의 피지컬 AI 산업과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피지컬 AI가 로봇 산업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의 경남이나 다른 지역에 분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 과정에 이제 호남권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호남권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분산 배치 관련된 것은 1차적으로는 1차 보고 때 이렇게 분산 배치 안이 보고되지는 않겠지만 구체적 세부 계획을 짜면서 분산 안은 그런 안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좀 받았었고요. 제가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랬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미흡하지만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우리 이제 원내대표라든가 윤준명 조상위원장이라든가 정동영 장관이라든가 서로 정보소통 공유하면서 이렇게 공유를 해왔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그리고 피지컬 AI 쪽은 다른 데에 어떤 이렇게 추가적 내용이 없다. 그건 전북이나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다른 데 추가적 컨텐츠가 없다. 이렇게 좀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이제 막상 결과 발표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취임 기자회견 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보도는 좀 약간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약속
약속과 틀리네 어찌네 어떤 얘기를 했네 이런 거 얘기를 우리 기자님들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청와대랑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특자로 균형발전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논란과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전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피드백을 해왔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전라도 국회의원들하고 청와대하고 간담회도 잡혀 있습니다. 간담회도 잡혀 있고 저도 청와대를 방문한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해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확인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대 간부의 청소 박대 간부 회의 특히 토론 시간. 네,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면하는 첫 자리여서 이렇게 충분하게 질의나 또는 논쟁이나 토론이나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나 정책을 내기는 쉬운 자리는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과장님들께 제가 생각하는 도전 철학, 운영 기조, 또 핵심적인 산업, 우리 정부의 산업 전략, 그다음에 도정 운영에 대한 돈 주권 이런 것을 좀 제 생각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 때부터는 좀 더 과장님들과 직접적인 토론도 좀 더 이렇게 어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자리에서 그랬는데 저는 좀 제 생각이나 제 철학이나 정책 기조를 설명드리는 것은 설명드릴 기회는 한 번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만족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좀 만족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을 전파해서 듣다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확대 강도회의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일치시켜가고 또 논의를 확장시켜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기자분들께서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먼저 그 일간지 먼저 하겠습니다. 전화해보고 기사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신문지 매듭 지어야 할 대외 현안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시급히 매듭 지어야 할 대외 현안이라고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 도민의 일상적인 생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자임권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임권을 민석군이 들어와서도 막 2달, 3달, 4달 이렇게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속도를 내서 어떤 결론이든 매듭을 지어줘야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임권은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비서실장에게도 이걸 좀 속도를 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또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이제 중요 사업 중에 대외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면 아무래도 그건 이제 하계올림픽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TBS 질의 아까 확대 광고에 대해 세관금 복합 그룹을 말씀하셨는데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 복합 리조트에 대한
계획은 제가 이것도 좀 민감한 사안이어서 지금 새만금 개발공사하고 복합 리조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공사 사장하고 협의를 해왔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개발공사 차원에서 이제 그 특별법을 만드는 문제, 이제 특별법을 만들고 대응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이제 업체 뭐 투자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투자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게 정리가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법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초록이 내일신문에 유명한 얘기. 축하드리고요. 뭐 잘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감 성장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회견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햇빛, 바람 이런 형태의 소득이 주민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을 추진하시고 있는 교육도 내놓으셨는데 이제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러면 우리 동네에도 기본소득이 될 건가? 아니면 과거에 익산이나 완주 쪽 같은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연금 방식이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도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경남 같은 뭐 도민연금을 추진한다든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리고 있는 상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자체마다 또 준비 정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는 민생지원금 100만 원 주고 어디는 15만 원 주고 전주 같은 데는 없는 경우 있고 근데 우리 도비에서는 또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 상황들이 아마 다 고려가 되어야 될 건데 연계되고 계시는 방안이나 혹은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안은 이제 기본소득, 제가 보니까 군수님들 다 기본 사회를 지향하고 있더라고요. 정책과 공약이나 또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기본 사회를 주장하면서 기본 소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소득을 추진하려고 하는 일단은 군과 전라북도가 여기 이제 플러스해서 햇빛 마을 또는 바람 소득 마을, 햇빛 소득 마을이겠죠. 주로는 이런 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본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도에서도 지금 시범사업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본사업으로 실제 가면 상당 기간 항구적인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든다면 예산 지원을 받는데 햇빛소득 마을은 시군에서 좀 계획을 안 한다 이러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소득 마을을 각 시군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그 시군의 계획, 총량과 계획과 이것을 기본소득하고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연계시켜서 확대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마을을 연계시켜서 확대 전략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기본소득 중에 기본 사회 중에 기본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 의료, 기본 주택, 뭐 기본 금융, 뭐 기본 교육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까지 좀 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
통해서 생기는 이득을 이제 주민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해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추진한 햇빛소득 마을은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주민들과의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뭐 이제 국공요지라든가 또는 뭐 이제 공유수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달리 적용을 해서 도하고 해당 시군이 직접 그것을 시행사 역할을 해서 이득의 최고치를 좀 확보하고 발주하고 그 최고치를 이제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시군에서도 그래서 재생에너지 추진 단위든 또는 센터든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갈 생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도는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재생에너지 이렇게 별도로 자회사를 만들 거냐 아니면 그 개발공사를 에너지 개발공사로 바꿔서 할 거냐인데 도의 에너지 도 전북개발공사를 에너지와 개발을 동시에 하는 형태로 바꿔서 거기에 역량을 좀 더 키워서 가는 게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시간이 좀 들어가면서 아예 SK 그룹에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맥락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전문가분들이나 그 도 밖에서도 바라봤을 때 정치 의원택이 도지사가 됐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 쪽에 하나가 그 특정한 그 당대표 후보의 라인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전북도가 특히 이제 도지사 이원택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어떤 슬기로운 어떤 스탠스가 있어야지만이 말씀하셨던 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걸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지사님의 앞으로 그 태도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가 이제 오셨었어요. 그때 그 기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김민석 총리와 이원택의 관계가 인간적이고 신뢰가 아주 두텁다. 이런 기사 보셨나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네. 그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총리께서 해주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당의 주요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진실되게 또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관계를 맺어와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두텁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어느 개파니까 그 관계가 깨지고 그럴 사이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솔직히 어느 개파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제 이 지방선거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 있게 보이고 저도 또 거기에 당연히 응대와 접대와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 김민석 총리와 제가 제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김민석 총리와 제가 관계가 두텁다는 말씀 드리겠고 경선 때문에 불관계가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